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이렇게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소식으로 또 뉴진스 사안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뉴진스 부모님들이 오늘 SNS 계정을 개설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전면에 나서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사실 이 사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번 사태 국면에 있어서 부모님들까지 나서서 어도어 하이브와 전면전을 치르겠다라고 밝힌 취지의 의미로 해석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체 부모님들은 어떤 취지로 이런 글을 올리셨는지, SNS는 왜 개설하셨는지 오늘 SNS에 올린 글 하나하나를 분석해보면서 추가적인 취재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대체 왜 인스타 계정을 열었을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올렸는데 새벽에 올리셨어요. 안녕하세요. 민지, 한이, 다니엘, 혜린, 혜인의 부모들입니다. 본 계정은 임시로 운영될 계정으로 하이브와의 분쟁에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부득이 개설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좀 이제 요 내용 가운데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멤버들의 부모님들이 인터뷰에 나선 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총 3차례에 걸쳐서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타이틀이 뭐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단독 뉴진스 멤버 어머니 A씨, 하이브 박지원 대표가 뉴진스에게 긴 휴가를 주겠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단독 인터뷰죠. 바퀴벌레 득실거리는 숙소, 학업 포기 종영, 뉴진스 부모 입 열었다. 세 번째, 단독 뉴진스 어머니들 빌리프의 입장문은 거짓이다. 보안 요원이 한이에게 인사 안 하는 CCTV 영상 삭제했다고 말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 내용 가운데 굉장히 의아한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인터뷰 내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 어머니, 민지 어머니, 혜린 어머니, 다니엘 어머니, 혜린 어머니, 다 엄마들이야, 엄마들. 그래서 심지어는 당시 기사 타이틀 자체도 뉴진스 어머니들이라는 입장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입장을 밝힐 때 스스로 말씀하셨죠. 부모들입니다. 갑자기 부모가 됐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어머님들의 단체 행동이 단순하게 하이브 어도어에 대한 문제제기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거기 끝이 아니고, 미진 전 대표가 1차 가처분 할 당시에도 엔터 전문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선임을 해가지고 탄원서까지 제출할 정도로 끈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달에 미진 전 대표의 연남동 집에 직접 어머님들이 다 찾아가서 세종 변호사와 함께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냐? 어머니들만 포착돼. 기사 내용 가운데도 한 번도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요. 다 어머니만 나오다가, 그런데 지난해 디스패치에서 기사가 나오면서 12월 달이었나요? 다보링크 사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나온 게 뭐냐? 큰 아버지가 나와요. 큰 아버지가 나왔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난번에 멤버들이 공식 입장을 이렇게 밝혔죠. 밝힐 당시에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들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부모님들 일부를 몰래 만나서 이간질과 회유를 시도하였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어머니와 아버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시종일관 인터뷰까지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 아이 이름까지 내걸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한 번도 나서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일부를 만나서 회유했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간질을 시도했다 라고 하니까 어머니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들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 이제 아버지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 결국은 이제 이 부모님들이라는 말 자체가, 워딩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 결국은 내부 분열 사활에 대해서 우리는 끈끈하다, 공고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아닌가, 워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슬프네요. 피프티 사태 때도 결국은 아버지가 또 움직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아버지가 나섰다고 이간질이라고 하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입장을 전달할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간 여러 언론사 등을 통해서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알게 된 기자분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해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대로 써주신 매체도 있었지만 매우 소수였고, 대행사를 통해서 전체 배포 또한 시도해봤지만 헤드라인이 이상하게 쓰여지는 등 저희 입장이 지면을 통해서 왜곡 없이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시면은 진짜 굉장히 의아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우리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주신 매체가 있었다, 소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언론사에서 몸담았던 입장으로서 언론사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다소 왜곡된 것으로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얼마나 언론사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다만 언론사라는 매체에
존재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실에 대한 검증, 사실 확인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취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적어도 안 되면 확인 시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실 확인을 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언론사의 논조가 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언론사마다 각자의 논조와 취재 내용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검증해보고 따져봐야 되는데 그대로 받아 써주는 매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권력입니다. 이거는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매체에서 왜곡 없이 조금도 판단 없이 논조 없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다뤄준다? 그게 권력이에요. 사실 저도 가끔씩 언론사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때마다 저도 식은땀이 흘러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식으로 전달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렇잖아. 그 내용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언론사라는 것 자체가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만 그대로 나가면 언론사의 역할 자체가 사라지죠. 기능을 잃은 거예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딱 나간다? 권력이다. 이건.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언론사 기자들이 확인을 하고 언론사 자체적으로 논조가 더해지면서 이 내용을 언론사와 대중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안 나갔네 잘못 나갔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써준 데가 어딨어. 부분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대행사를 통해서 전체 배포를 시도해봤다 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또 모순이 돼요. 뭐라고 하셨어요? 입장을 전달할 공식 창구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없었는데 어떻게 언론 대행사를 통해서 전체 배포를 시도해봤다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죠.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요. 이 문장 하나에 스스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모순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받아주는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공식 창구가 없다고 하시지만 지난해 11월 28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 부분 역시 상당한 권력이에요. 당일날 그것도 오후에 갑작스럽게 기자회견 연다고 했는데 수백여 개 매체가 다 줄줄이 일렬 정도로 쫙 가? 여기 부분은 뉴진스의 인기와 그리고 돈, 네트워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초에 뉴진스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해요. 아니 아무 득보잡 이진호 같은 애 5명이서 오늘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상암동으로 와주세요. 하면 누가 가겠냐고. 안 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상당한 인기와 권력을 가진 걸그룹인데 마치 본인들의 입장을 전할 창구가 없다. 사실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SNS를 통해서도 기사가 수백 개씩 다 쏟아지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마치 이제 약자처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모순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자료를 배포를 하셨길래 왜곡이 됐다고 했을까? 왜곡됐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봤어요. 확인해보니까 총 2차례에 걸쳐서 부모님들을 통한 기사가 나갔습니다. 한 건은 11월 28일 날 기자회견 관련 내용들이 나갔고 또 한 차례는 뉴진스 멤버들이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내용 증명에 대한 회신을 공개하셨거든요. 회신은 뭐 내용이 달라질 게 없잖아. 다만 기자회견 관련돼서의 내용들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뭐라고 했냐? 하이브한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내용들의 헤드라인이 이상하게 올라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당시에 어떤 기사들이 나왔나? 뉴진스 29일 어도어 계약 종료, 위약금 가처분 소송 노, 하이브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걸, 뉴진스 어도어와의 결별, 뉴진스 이름 지키고 미니진 대표 함께 하겠다. 긴급 기자회견, 뉴진스 29일 자정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 종합 어도어와 계약 해지, 충격 발표, 뉴진스 29일부로 탈 하이브, 뉴진스 하이브와의 결별 선언, 미니진과 함께 하겠다.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내용들 살펴봤거든요. 하나씩 다 봤어요. 그때 당시에 나온 그 보도자를 통해서 나온 기사들도 살펴봤는데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에게 유리하고 하이브에 불리한 기사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좋은 상황이었어. 제 방송 말고는 사실 뭐 많은 매체에서 막 대대적으로 뉴진스가 문제 있다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저 역시도 뉴진스 멤버들이 문제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뉴진스 멤버들이 한 행동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나 합당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훨씬 더 하이브한테 비판적이고 잘못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왜곡이 있었다는 것인지 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론 없었던 건 아니죠. 언론사마다 각자의 논조가 있고 사실 확인 내용들, 취재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론사가 어떻게 다 100% 내 편이 돼? 그럼 말이 안 되죠. 언론사가 저쪽 편도 있고 이쪽 편도 있고 이쪽 편도 있고 각각의 취재 방식과 논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그걸 편이라고 하는 게 참 웃기지만 언론사 매체마다의 그 논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보도자료가 왜곡됐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본인들이 그러면 SNS를 통해서 올리실 예정이신데 올리시면 헤드라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 아니잖아. 언론사마다 각각의 기자들마다 헤드라인이 달라지잖아. 뭔 차이가 있냐는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다. 멤버들의 이야기는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틀 안에서 인용되는 것 아니면 극소의 기사로만 배포되는데 그친 반면 하이브 및 어도어는 인터넷 어용지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 언론사라면 의뢰 거쳐야 할 사실 확인 및 반론 청구권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허위사실 혹은 하이브 어도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내용들의 기사들을 하루에만도 몇백 개씩 배포하는 중입니다. 요 부분에서 저는 제가 약간 전문가의 검수를 좀 안 받으셨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반론 청구권 과정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반론 청구권이라는 말은 있죠. 반론 청구권은 내 반론을 듣지 않았을 때 언중이 같은 곳에 내 반론 청구권을 신청하는 거예요. 내 반론을 다뤄주지 않았으니까. 통상적으로는 반론도 듣지 않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이제 뭐 어쨌든 판단을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내용이 있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어용지라는 말을 저는 기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왔고 이 업계에도 되게 오래 있었지만 어용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어용.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에 영합해서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욕, 그 매체들이 하이브에 나쁘게 말하면 빨아먹기 위해서, 챙겨먹기 위해서 하이브한테 편을 들어주는 좋은 기사를 써준다는 거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어용 기관지 뭐 이런 정치권에서는 그런 말을 하시죠. 혹은 뭐 어용 매체나 어용 언론이란 말을 좀 쓰세요. 근데 제가 뭐 상식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용지, 관변이란 말도 써요. 관변이란 말도 쓰는데 엔터 업계에서 어용지가 있다? 하이브가 그렇게 대단한데인가? 진짜 이번 처음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하이브가 그렇게까지 대단할까? 그래서 솔직히 저는 하이브가 정말 뭐 본인들의 돈을 그런 매체에 쓰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닌데 몰래 지들끼리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는 진짜 너무 어용지라는 말이 뭐야. 진짜 신조어까지 탄생을 시켰어. 진짜 어용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선을 긋는 거잖아. 우리 편 착한 편, 저쪽 편은 어용지 돈 받아 처먹은 기자들. 화가 난다. 결국은 이런 주장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 방어도 든든하게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이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훨씬 더 많이 해먹었어. 그러면은 이게 이 논리, 이 주장이 성립되지가 않잖아요. 공격이 쉽게 당하잖아요. 역공 들어오잖아요. 역공.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뭐냐? 그러면 하이브에서 우호적으로 써주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이브에 대해서. 하이브가 그 매체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방탄소년단이나 유명한 애들이 출연한 적이 있느냐? 그걸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호적으로 써주는 매체에서 시상식을 진행하지 않았어. 만약에 하이브한테 유리하게 써주는데 하이브에서 막 방탄 출연시켜주고 여자친구 출연시켜주고 시상식 다 출연시켜줬다면 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뉴진스 멤버들에게 묻고 싶어요. 뉴진스 멤버들이 과연 그런 적이 없었느냐? 혹은 본인들에게 좀 유리하게 써주는 매체에 뭐 좀 좋은 행사나 나간 적이 없었느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이 내용들이 사실 이게 이중자 때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뉴진스 멤버들에게 뭐 좋게 써줬는데 뉴진스 멤버들 대대적으로 밀어줬다. 그러면 거꾸로 뉴진스 어용지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면 우리 쪽에는 고마운 매체고 상대방이 하면 어용지냐?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거꾸로 그럼 상대방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언론사라면 의뢰에 거쳐야 될 사실 확인 및 반론 청구권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 혹은 하이브와 어도의 입장만을 대변한 내용들의 기사가 하루에도 몇백 개씩 배포가 됐대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사실 확인을 하나하나 하지 않고 타이틀 헤드라인만 나와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 솔직히 말하면 뉴진스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논리대로라면 뉴진스의 기자회견, 뉴진스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말들이 기사화되면 안 돼요. 내용도 소수만 확인되는 내용들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 라이브 방송할 때 수백 건, 그때 기자회견할 때 수천 건 기사가 다 됐잖아요. 근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이나 기자회견에서 하는 말들이 어떻게 사실관계가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 허위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멤버들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때 부모님들의 말대로라면 멤버들의 말들이 사실대로 맞는지 확인을 하고 어도어 측
그리고 하이브 측에도 크로스 체크를 한 뒤에 나가야죠.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 그렇게 안 돼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이브의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잖아요. 엄청나게 기사가 많이 나가면서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하이브가 타격을 받았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지난해 4월 달부터 뉴진스 하이브 문제를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 지난해 12월까지 뉴진스 멤버들에게 우호적인 매체들이 상당히 많았어. 훨씬 더 많았어. 그냥 몸으로 느낀 건 95대 5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언론, 여론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런데 어떻게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은 왜곡되거나 극소수만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 위해서 써준 기자들이나 매체들은 뭐가 돼?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왜 항상 뉴진스 멤버들에겐 부정적인 기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약간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도 딱 그 매체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얘기만 한다면은 다 얘기할 수 있죠, 진짜.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들이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해당 매체에 직접 연락을 취해서 반론 청구를 하시면 돼요. 내 반론권 보장해달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팬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뉴진스 멤버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는데 왜 하이브와 어도어에서는 바로잡지 않아? 너네는 아직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 그 바로잡는 과정들이 결국은 어도어와 하이브의 주장 자체를 왜곡하는 일들이에요. 본인들의 주장을 모순되는 주장이니까 그거를 반박할 수가 없어. 하이브와 어도어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반박하는 순간 뉴진스 멤버들이 맞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만약에 언론사 등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 틀린 내용이다 라고 하면 부모님들이나 뉴진스 멤버들이 해당 매체를 통해서 연락해가지고 반론 청구하시면 돼요. 내 반론 달아 직접 얘기하셔도 되고 언중이 통해서 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반론만 다뤄달라고 얘기할 거면 언중이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 매체에 다 전화번호 적혀 있거든요. 전화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정말 많은 매체에서 뉴진스 부모님들이 입장 밝히고 싶다, 내 반론 다뤄달라 라고 하면은 바로 5분 안에 전화 올 수 있어, 진짜. 왜냐? 엄청난 기사 가치가 있으니까. 그 사실 권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내 입장을 바로 기사화해 줄 수 있는 기자들이 있다? 그게 권력입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뉴진스 부모님들과 연락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마저도 연락처를 모르는데 만약에 제가 어디 막 확인해가지고 부모님들 연락처를 알아, 전화해봐.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하잖아. 끊으실 거잖아. 물론 저는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꽁꽁 싸매서 숨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만 다뤄주세요 라고 하지 않으면 어떤 매체든 부모님들의 입장을 정말 진중하게 듣고 파악하는 매체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뭐가 생기냐? 책임이 생겨요. 책임이. 뭐가 있냐? 아니 내가 원하는 내용만 다뤄줘 라고 하는 게 어떻게 언론이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뤄줘, 대신 이것도 질문하세요,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할게 해야 되는 거잖아. 맞잖아. 어떤 매체를 상대로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다뤄주고 니네들 질문 안 돼,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다뤄줘야 돼, 그 타이틀로. 이게 매체가 아니잖아요. 언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만약에 이런 반론을 요청하실 거라면 부모님 역시 주요 사안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부모님들도 우리의 반론 제대로 달아달라 라고 하실 거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부모님들은 다보링크 소유주를 만나는데 실질적으로 관여를 한 바가 있으신지, 아니면 해인의 큰 아버지가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었는지, 그러니까 뉴진스 템퍼링에 대한 의혹, 그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셔야 된다. 왜냐? 내가 원하는 것만 다뤄줄 수는 없잖아. 그 내용들 왜 안 밝히세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밝혀야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의혹들, 잘못된 생각들 다 타파할 수 있잖아. 두 번째, 하이브와 어도와 만난 멤버 부모님 가운데 일부가 왜 이간질이 되는 건지, 만난 것 자체가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간질 내용을 얘기한 건지, 뭐 누구만 데리고 오면은 뭐 너한테 넌 빼줄게, 넌 200억 줄게 했는지 그걸 밝혀주셔야지. 만남 자체가 이간질인 건지, 아니면 이 내용들의 본인들의 의사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는 것인지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지난해 9월 달에 민희진 전 대표와 세종 변호사를 왜 연남동 민희진 전 대표 집에서 함께 만나셨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가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밝혀주시면 그간의 오해들이 하나씩 풀려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그대로 써, 왜곡하지 말고. 이건 언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머님들, 진짜 진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말이 나오죠. 왜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유감스럽게도 가처분 소송을 앞두고 하이브 및 어드원은 또다시 멤버들을 대상으로 허위성 기사를 유포하기 위해서
찌라시 등을 여러 기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정황을 제보받아서 이에 본 계정을 생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이브가 뉴진스를 음해하기 위해서 찌라시? 저는 적어도 저 같으면 저한테 줄 텐데, 저는 하이브나 어도어 측으로부터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찌라시 같은 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실제 그게 있다면 너무 섭섭한걸? 왜 나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주세요. 왜 나 너무 궁금한데. 그런데 어머니들은 SNS 개설 이유 자체가 이와 같은 제보를 받으셨다는 거니까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면 응당 하이브의 비판적인 논조로, 어도의 비판적인 논조로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하게 저희가 단순히,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뉴진스 멤버 누구입니다 보다는 제가 누구 멤버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타이틀을 달고 허위성 기사를 유포하기 위해서 찌라시를 돌렸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내용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분쟁으로 인해서 피로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기에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송구스러워요. 부모님들 마음 너무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 본 계정을 통해서 전달할 내용들은 멤버들이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내용 위주일 것으로 member들의 현재 유일한 대변인으로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달 채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절박한 상황인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로.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들이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식들이니까 이렇게 공격당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화가 날 것 같아요. 이 하이브 어디 다 때려 죽여, 당장 뛰어들어가서 이런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부모님들이 너무 여론과 언론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뭐 있잖아. 무슨 도쿄돔 공연을 끝내면 장기 휴가를 주겠다라는 말을 결과적으로 그 인터뷰를 수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멤버들에게 있어서는 여론과 언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결국 이 여론은 법적 결과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당연히 지금 현재 뉴진스에 대해서 비난적인 여론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는데 하이브 어도 이거 끝내, 니네가 잘못했어 라고 판단한 순간 사람들이 다 뉴진스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하이브에 만행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럼 만행을 낱낱이 다 공개하고 실질적으로 드러낸다면 대중들이 왜 뉴진스를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한두 달만 기다리면 법적 그 가처분 결과가 나오잖아요. 일단은 어도어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광고 금지 가처분을 걸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잘못된 여론을 잡겠다고 부모님들이 SNS를 개설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부터 이 SNS를 통해서 공개되는 한마디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맞잖아. 그동안에는 핑계거리가 있어요. 뭐냐? 아니 너무 어려서, 우리 부모들이 몰라서서, 멤버들이 미성년자잖아, 멤버들이 사회에 대해서 뭘 알아 라고 하는 생각인데, 지금은 이 부모님들이 내가 결국 우리 아이들의 경제적, 법적인 위임을 받아서 SNS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하이브와 김현장 전문가들 다 수십 명이 다 대치되고 있는데 이제 막 2년 3년 활동한 멤버들의 부모님들이 이 노련한 사람들을 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냥 법적으로 끝내면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데 굳이 이 사람들한테 계속 이거 올려서 이거 잘못해서 빌미주고, 이 내용 자체에서도 지금 모순이 생기는데 그걸 하실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법정에 갔을 때 멤버들의 위임을 받아서 입장을 직접 듣고 올리신 내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후에 멤버들의 주장, 몰랐어서, 정말 우리가 어려서서 몰랐다,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 전략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 member들이 지금 시점에서 갑이에요. 왜냐하면 하이브와 어도에서는 재판에서 이기면 뭐 할 거야? 재판에서 이기면 1,000억, 6,000억 받을 수 있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 해봐서 싫지만 우리 돈도 벌어서 그냥 끝내자, 행복하게 끝내자 라는 유일한 출구 전략이 있는데, 부모님들까지 나서서 이거 우리 멤버들이 직접 밝힌 거야, 이거 우리 멤버들이 직접 얘기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왜곡이 있었을 경우, 잘못된 내용일 경우 모두 다 멤버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엄청 무겁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게 우습게 보일 내용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피프티 사태 때 제가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부모님들이 나섰을 때 상황이 반전됐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걸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단편적인 내용들을 올렸을 때 대대적으로 공격당하잖아. 하나하나 분석당하잖아. 오체 분시당하잖아.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차라리 그냥 법적 결과 나오면 너무 심플하게 끝날 수 있는데 왜 부모님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그 심정은, 절박한 심정은 너무 이해되지만 법적 책임이 너무나도 커지는데 이게 과연 멤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